아침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지만 정희의 하루는 여전히 무채색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5년째가 되어갑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혼자 먹다 남긴 미역국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작은 화분들을 들여다봅니다. 제라늄 꽃이 시들해 보였어요. 물을 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술교사였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 예전 같으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색연필을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죠. 서재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이젤 위에는 며칠 전부터 그리기 시작한 풍경화가 반쯤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붓을 들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캔버스를 바라보다가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세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딸과의 영상통화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세은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이겠구나 싶었어요. 세은아. 잘 지내니? 정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어요.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그림 그리고 동네 산책하고 그래. 정희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세은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으로 온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래요. 보셨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창회? 아니, 못 봤는데. 아, 엄마 카톡 확인 안 하시는군요. 고향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하던데 50년 만에 대규모 모임이래요.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고등학교 시절, 그 시절의 친구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진우도, 박진우도 오려나? 세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우요? 누구세요? 아니야, 그냥 같은 반 친구였어. 정희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동창회 초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1978년 졸업생 50년 만남의 자리라고 적혀 있었죠. 장소는 고향 마을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정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 책장에 꽂힌 미술 관련 서적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트렁크 하나. 그 트렁크 안에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17살 여름 학교 뒷산에서 나눈 첫 키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오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정희는 천천히 트렁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트렁크를 열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잊고 살아갈까요?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트렁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자물쇠를 천천히 열었죠. 딸깍 소리와 함께 트렁크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좀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가장 위에는 누렇게 바랜 졸업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펼쳤죠. 1978년 3월 졸업식 날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단체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진 속에는 17살의 정희와 진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교 뒷산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진우는 수줍게 웃고 있고 정희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 약속 잊지 말자. 진우가.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어느 오후 진우가 자신에게 고백하던 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했던 진우의 당황스러운 표정.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트렁크를 더 뒤져보니 진우가 써준 편지들이 나왔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수학 시간에 너만 바라봤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된다.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계속 만나자.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죠. 정희는 편지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순수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그 이후로 줄곧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아쉬움과 그리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동창회 공지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고향 마을의 해오름 식당이었습니다. 참석 예정자 명단을 쭉 훑어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여러 개 보였죠. 그런데 박진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어요. 진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동창회에 굳이 가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진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건강은 어떤지, 5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죠. 64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꺼냈습니다. 너무 젊은 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가 결국 자연스러운 차림을 선택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며칠 머물 예정이라서 여벌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그 소중한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과 색연필도 챙겼죠. 오랜만에 고향 풍경을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서울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지만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처럼 말이죠.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시골스러워질수록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언덕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들 속에서 17살 정희와 진우가 손을 잡고 걷던 모습이 오버랩되었죠.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역사는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역 앞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향의 공기는 서울과는 확실히 달랐죠. 펜션에 짐을 풀고 나서 정희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진우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해오름 식당은 50년 만에 모인 동창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죠.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한 명이 정희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예전 반장이었던 순자였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며?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고, 누구는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들. 정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어. 진우는 정말 오지 않는 건가? 아, 그런데 진우는 어디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말이야. 같은 반이었잖아. 정희의 귀가 쫑긋 섰어요. 다른 동창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진우?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잘 안 나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더 조용해졌다던데. 결혼은 했나? 또 다른 동창이 물었죠. 했었는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 자식도 없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도 혼자라니.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동창회는 밤늦도록 이어졌지만 정희는 온 마음이 진우에게 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문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결국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실망감을 숨기며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고향 마을을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5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예전 살던 집터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학교는 규모가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산의 벚꽃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벚꽃나무 아래 서서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진우와 처음 키스를 나눈 곳이었어요.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그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슬슬 마을 도서관이라도 구경해 볼까 싶었어요. 예전에 진우와 함께 공부하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감나무와 대추나무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들,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던 모퉁이들, 모든 게 작아 보였지만 여전히 정겨웠어요.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앞마당의 느티나무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진우와 몇 번이나 만났었는지. 정희는 나무를 바라보며 잠시 감상에 젖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서관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그 남자는 정희를 지나쳐 걸어가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정희야?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모자 아래로 익숙한 눈이 보였습니다. 진우. 정희는 간신히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진우였어요. 키도 그대로이고 눈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깊어 보였죠. 정말 정이구나. 진우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어제. 동창회 때문에 왔는데. 정희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갑작스러운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할래?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둘은 도서관 근처의 작은 다방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보다. 5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작은 다방은 오래된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진우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 길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죠. 어떻게 지냈어?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깊어져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서울에서 미술 선생님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했어. 정희는 커피 잔을 가만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 어머니 돌봐드리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지. 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나 봐.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오랫동안 아프셨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드렸지만 진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결혼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멈췄습니다. 했었어. 그런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 10년 전에.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자식은 없고. 미안해. 괜히 물어봤네. 괜찮아. 너는 결혼했지? 응. 했었는데 이혼했어.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정희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진우야,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진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아버지가 사업을 망치시고 빚이 엄청 늘었지. 야반도주 하듯이 떠나야 했거든. 진우의 목소리에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해주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풀리니까 오히려 더 아팠어요. 진우도 나름대로 고민했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어? 정희가 물었어요. 서울 공장에서 일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 결혼했지.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어. 많이 아팠는데도 끝까지 밝게 지냈거든. 진우는 잠시 추억에 잠긴 듯 했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우가 다른 사람과 행복했다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질투가 났어요. 자신도 이상했죠. 너는 어땠어? 행복했지? 진우가 되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 글쎄, 행복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불행했다고 하기엔 또 그렇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아이들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남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의사였거든. 그런데 자꾸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치 퍼즐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끝나자 물었어요. 그 빠진 조각이 뭐였는지 알아? 정희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50년 전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64살에 느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정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둘 다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있을 거야? 모르겠어. 원래는 며칠만 있으려고 했는데. 정희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내일 시간 있으면 마을 구경이라도 할래? 많이 바뀌었거든.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진우와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은 자꾸 진우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성은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정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다방을 나와서도 둘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는 정희를 펜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럼 내일 연락할게. 진우가 말했어요. 응.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온통 복잡했어요. 진우를 다시 만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괜히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진우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때와 똑같은 눈빛.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런 감정이 과연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오전 9시쯤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정희야, 잠 깼어? 미안, 너무 일찍 전화했나?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말 마을 구경 안 할래?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들도 가보고.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2시쯤 어때? 도서관 앞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너무 정성을 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대충 입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진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어서 많이 젊어 보였어요. 일찍 왔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기다린 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둘은 천천히 마을을 걸었습니다. 예전 초등학교 자리, 친구들이 살던 집터들, 그리고 함께 뛰어놀던 개울가까지 많은 곳이 바뀌었지만 지형은 여전했어요. 기억나? 여기서 너 물에 빠졌었지. 진우가 개울가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때 너가 구해줬잖아. 정희도 웃었어요. 물이 깊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난리쳤지. 그래도 무서웠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했거든. 그런 식으로 추억을 되짚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지? 저녁이나 먹고 갈래? 어디서? 우리 집에서. 직접 해줄게. 요리 좀 늘었거든.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진우의 집에 가는 것이 적절할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했어요. 괜찮을까?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어때 괜찮지. 진우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앉아 있어. 금방 할게. 진우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진우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젊은 여성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아마 돌아가신 부인이겠죠.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 됐어. 진우가 밥상을 차려왔어요.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행이네. 오랫동안 혼자 해먹다 보니까 늘었나 봐.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진우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부인분. 어떤 분이었어? 진우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5살 어렸는데 참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아프면서도 항상 웃으려고 했거든. 많이 그리워? 응, 지금도 그리워. 그런데 진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너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예전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진우야 있구나. 할머니는 정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머, 이분은? 아, 할머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정희라고. 진우가 소개했어요. 정희? 혹시 옛날에 진우랑 사귀던 그 정희?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우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입이 너무 빨랐구나.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야, 진우가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네.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가 또 쓸데없는 말을. 진우가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우가 서울 가서도 몇 년 동안 너 찾아다녔거든. 주소를 알아내려고 고등학교에도 연락하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너희 가족이 이사 간 뒤로는
연락이 안 됐다나 뭐라나?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 만났지만 가끔씩 너 이야기하더라. 첫사랑이 그렇잖아. 잊히지가 않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만 진우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진우도 자신을 찾았구나. 할머니, 이제 그만. 진우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모양이었어요. 암튼 반갑다, 정희야. 오랜만에 진우 얼굴에 생기가 도는구나. 할머니가 가신 후 정희와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정말이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찾았다는 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동안 찾았어. 그런데 도무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더라. 나도 몰랐어. 그냥 갑자기 사라진 줄만 알았지. 미안해, 정희야. 그때 정말 어렸고 바보였어. 정희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새로운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펜션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우가 자신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7살 때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풍경화였지만 한 장만큼은 특별했어요. 뒷모습으로 그린 남학생 그림이었는데 바로 진우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진우의 뒷모습을 몰래 그린 거였어.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꽤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진우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진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던 진우가 정희를 보고 일어섰어요. 정희야. 일찍 왔네. 응. 보여줄 게 있어서. 정희는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뭔데? 들어가서 보여줄게. 거실에 앉아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나야?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고등학교 때 그렸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너를 몰래 그린 거야. 진우는 한참 동안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나인 걸 바로 알겠네. 그때는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한테 줘야겠다 싶어서 고마워. 진우는 그림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이런 걸 그려줄 사람이 또 있을까? 그 순간 정희의 마음에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진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 지금까지 너를 잊지 못했어. 진우는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도 가끔씩 내 생각이 났어. 딸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과 헤어질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어. 정희야,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아.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많고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억누를 수가 없어.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싶어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제 할머니 말씀 들으시고 놀랐지? 내가 널 찾았다는 얘기. 응.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너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그 죄책감이 50년을 나를 괴롭혔거든.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아파서 고생할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계속 생각했어.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너한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였네.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났잖아. 이게 우연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라도 만난 게 다행이야. 진우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진우의 체온.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야, 우리 너무 늦었나? 늦다는 게 뭐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상관없어. 남들 시선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진우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50년 전과 똑같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도 사랑해, 진우야.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글쎄,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잖아. 내가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꼭 돌아가야 해? 정희는 망설였어요. 서울에 있는 집, 그동안의 생활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나는 어디 안 가니까. 진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안도감과 행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응?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면 사랑은 정말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한참을 기다렸을 뿐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만난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들을 위해 시간이 특별히 준비해둔 순간 같았죠. 그날 밤 정희는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불안함과는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뭔가 확신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와 나눈 대화들, 서로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잠 잘 잤어? 응, 잘 잤어. 너는? 나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 진우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뒷산이라도 올라갈래?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 있잖아.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뒷산은 둘만의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아침 먹고 나서 한 10시쯤? 응, 알겠어. 정희는 등산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작은 배낭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밝은 표정이 돌아온 것 같았죠. 약속 장소에서 만난 진우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등산복 차림이 꽤 잘 어울렸어요. 준비됐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오랜만에 산 오르는 거라 괜찮을까? 천천히 가면 돼. 급할 것도 없고. 둘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50년 전에도 이 길을 함께 걸었었죠. 그때는 젊어서 뛰어다니며 올랐는데 지금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넘어져서 무릎 다쳤었지. 진우가 말했어요. 아, 맞다. 그때 너가 업어줬잖아.
지금은 못 업어줄 것 같은데. 진우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더 조심스럽게 걸을 테니까. 산길 중간중간에서 둘은 자주 멈춰 섰어요. 예전 기억들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지금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다닌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1시간쯤 오르니 정상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둘이 자주 앉아있던 큰 바위가 그대로 있었어요. 와, 저 바위 그대로 있네. 정희가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바위가 어디 가겠어. 정상에 도착해서 바위에 앉으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50년 사이에 많이 변했지만 기본적인 지형은 그대로였습니다. 참 오랜만이다.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응, 마지막에 여기 온 게 언제였지? 졸업하기 1달 전쯤? 그때 너가 서울 대학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었지. 그랬지. 그때 난 뭐라고 했었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내 인생은 내가 살라고.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바보였다. 그때 용기만 있었어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정희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진우는 깜짝 놀라더니 웃었습니다. 정희야, 너 많이 달라졌다. 뭐가? 예전에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잖아. 항상 수줍어했는데. 나이 들면서 배운 거야.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은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좋아. 솔직한 내가.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바람을 맞으며 진우와 앉아 있었었죠. 진우야. 응? 내가 결정했어. 뭘? 서울에 안 돌아갈래.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응. 여기서 살고 싶어. 너와 함께.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은? 팔면 되지. 딸한테도 이야기할 거야. 어차피 딸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후회 안 할까? 후회? 지금까지 후회하며 산 인생인데 이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여기는 서울과 달라. 불편할 텐데. 괜찮아.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정희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기 어디엔가 작은 화실 하나 차리고 싶어. 아이들한테 그림도 가르치고 내 그림도 그리고.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둘은 손을 꼭 잡고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정희야. 응?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산다고 하면.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까? 재혼 같은 거 말이야. 정희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건 없잖아. 일단은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게 먼저 아닐까? 그래, 맞아. 50년 만에 만났는데 급할 게 뭐 있어.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둘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들, 작은 꿈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들. 산 아래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제안했어요. 저녁은 내가 또 해줄까? 응,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그래. 요리할 줄 알아? 조금은 해. 혼자 살다 보니까 늘었어.
둘이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희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집 알아봐야겠다. 우리 집 근처에 빈 집이 몇 개 있어. 함께 가서 보자. 응, 그래. 그날 밤 정희는 딸 세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어요. 엄마, 웬일이에요? 이른 시간에. 세은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와의 재회, 그리고 고향에서 살기로 한 결정까지. 세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이해하는 듯 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죠. 그분이 좋은 분이신가 봐요?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걱정했는데 이제 안심이 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는 정말로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우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을 구했어요. 집은 오래되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마당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죠. 이사 준비는 어때?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짐을 정리하러 온 정희를 도우러 따라왔거든요. 거의 다 끝났어. 생각보다 버릴 게 많더라. 정희는 상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되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진우는 무거운 상자들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든든했어요. 고마워.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당연한 거지.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는 거니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정희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정희는 본격적으로 화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을 화실로 꾸몄어요. 이젤과 물감, 붓들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 화실다워 보였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진우가 감탄했어요. 이제 진짜 화가 선생님이네. 아직 학생이 없는데? 정희가 웃었습니다. 곧 생길 거야. 마을 아이들이 그림 배우고 싶어 하거든. 며칠 뒤 정말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소개해준 초등학생 5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7살 민준이가 물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그려보자. 정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순수하고 자유로운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자신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진우는 매일 아침 정희의 화실 앞에 커피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때로는 간단한 메모도 함께 놓고 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가 올 예정이니 우산 챙기세요. 같은 소소한 내용들이었죠. 고마워, 진우야. 어느 날 정희가 말했습니다. 매일 커피 갖다 주느라 수고가 많아. 별거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돼. 2달쯤 지나자
정희는 완전히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진우와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차졌어. 이장님이 말했어요. 아이들도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고 저도 여기서 살게 되어서 행복해요. 어느 가을 오후 정희와 진우는 다시 뒷산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이 아름다웠어요. 정희야, 여기 와서 살기로 한 거 후회하지 않아? 진우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왜 이제야 왔나 싶어. 그래도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리울 텐데. 가끔은 그리워. 그런데 여기서의 삶이 훨씬 좋아. 무엇보다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상에 도착해서 둘은 예전처럼 큰 바위에 앉았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내 화실도 보이네. 정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응, 나도 매일 아침 저기서 커피 타서 갖다 주고 있고 평생 갖다 줄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정희야. 진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 응? 우리 결혼할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 왔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정희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 나이에 필요할까? 하지만 진우의 마음을 생각하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 정말? 응. 우리 나이에 무슨 성대한 결혼식이 필요하겠어? 간단하게 하자. 고마워, 정희야. 진우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반지. 예전에 너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 50년 늦었지만.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50년 전에 산 거야? 응. 용기가 없어서 못 줬는데 이제라도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정희는 반지를 끼고 손을 들어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가 아름다웠어요. 겨울이 되자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화실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림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저도 그림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와 함께 산책을 하던 정희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맞아.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그냥 한참을 기다렸을 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화실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커피 갖다 줄 거지? 정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평생 갖다 줄 거야. 약속? 약속? 진우는 정희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했습니다. 마치 17살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사랑.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정희와 진우는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랑도 있구나. 그리고 모두들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진우가 갖다 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